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거의 한 학기가 끝났죠. 끝나가고 있고요. 제가 뭐 마시면서 읽는 걸 양해 부탁드릴게요. 커피를 마시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기말 과제 관련해서 아마 작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뭐 중간 과제도 그렇긴 한데 기말 과제 자체도 쉽지만 않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다들 저희가 다 같이 뉴스도 보고 하니까 워낙 이 메타버스라는 게 너무 이제 갑자기 올해 초부터 너무 이제 많은 부분에서 회자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에 대한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것이었고, 사실 제가 중간중간 이제 게시판에 뭐 참고하실 수 있는 어떤 뭐 주로 유튜브나 뉴스 자료들 올리는데, 덕분에 제 유튜브 계정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컨텐츠들이 많이 추천이 돼서 저도 겸사겸사 덕분에 많이 좀 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과제를 위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겸사겸사 이제 제가 들은 내용 그리고 기말 과제에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 기말 과제 주제 자체가 메타버스로 인해서 이제 변화하게 될 저희의 어떤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좀 편하게 제 생각과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지금도 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메타버스라는 어떤 개념인, 사실 저는 좀 마케팅, 네, 소설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그 마케팅적인 버즈워드가 분명히 저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근데 이건 좀 약간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가, 저는 이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메타버스랑 연결을 해서 이 NFT가 또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NFT라는 것이 결국 어떤 블록체인과 연결된 개념이고, 사실 이 블록체인부터 순서대로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은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메타버스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또 굉장히 똑똑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참이 정말 멋진 단어들을 잘 만들어낸다라는 쪽에 저는 좀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이제 유비퀴터스라는 되게,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유비퀴터스라고 막 이제 모든 공간에 어떤 컴퓨터가 있고 언제든지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유비퀴터스의 개념이었고, 이게 2000년 초반에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왜 제가 이걸 아냐면은, 여러분들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석사 과정에 이 유비퀴터스 주제로 논문을 썼었어요. 사실 근데 제가 그때 논문을 쓰면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 컨셉은 정말 훌륭한 컨셉인데 기술이 따라가지 못한 상태였을 때.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기술이 있긴 하죠. 이제 RFID 같은 되게 작은 컴퓨터, 즉 이제 이런 칩들을 막 여기저기 붙여놓고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컨셉이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뭔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여러 가지 응용되는 컨셉으로 계속 진화했어요. 제가 이제 요 근래는 일종의 그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쪽에 사실 저는 종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 이러한 유비퀴터스,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그 유명한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컨셉이 이제 IoT였었고, 실제로 이 IoT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이제 활약을 했었던 스타트업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많은 투자들도 받긴 했었는데, 그러한 솔루션들이 실제로 이 제조 현장에서 정말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전 되게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이 IoT라고 했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가장, 제가 자꾸 한숨을 쉬는 이유는 참 이렇게 다사다난한 것을 박사 듣기 때문인데, 아디다스가 유행했었죠. 아디다스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정말로 어떤 버추얼한 컨셉의 신발을, 그러니까 여기서 신발 자체의 컨셉이 버추얼하다는 게 아니라 신발을 제조할 때 고객의 어떤 니즈를 반영하고 디자인하는 과정부터 뭔가 버추얼한 컨셉을 녹여서 자동으로 이제 공장에서 막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 공장을 만들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관련된 그 유명한 이제 거기 재벌들이 참석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회의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얘기했다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이 아디다스의 스마트 팩토리가 항상 언급됐었는데, 놀랍게도 이 아디다스의 스마트 팩토리는 몇 년에 문을 닫고야 말았습니다. 왜? 돈이 안 돼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한번 그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디다스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제가 확신할 수 없는데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물론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고 언젠가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제가 제각가림하기도 벅찬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걱정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런 버즈워드, 조금 시대를 앞서간, 기술보다 시대를 앞서간 버즈워드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어떤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열심히 같이 생각하고 계신 메타버스에 대한 저의 생각은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좀 있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또 약간 주가도 좀 띄워줘야 되고, 투자자들한테 우리 이런 거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약간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자면 이제 일을 좀 털어야 되니까 했다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페이스북, 이 최근에 뭐 지난번에 얘기 나왔지만 메타라고 저 공식적으로 이제 사명을 바꾸고, 물론 근데 이게 정말로 메타버스라는 컨셉에 정말 이 마크 주커버그 CEO가 우리의 회사에 갈 길은 저곳이다라고 해서 꽂혀서 한 건지, 마침 그때 이제 페이스북의 내부적인 그 폭로가 있었잖아요.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돈만 이제 갈취해 보려고 온갖 종류의 광고를 집어넣고 하는 그런 류의 어떤 이슈를 좀 묻으려고, 좀 리프레시하자. 그래서 계속 그 공방은 계속되고 있죠. 이제 일부 회의론자들은 저거 분명히 페이스북의 메타의 내부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바뀌지 않았다. 네, 이름만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십사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우리가 이제 이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세상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근데 그 시기가 뭐 당장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가까운 미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저는 게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이야말로 사실 그냥 저는 리니지나 와우가 그냥 그 자체로 메타버스였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지금의 제페톤이 하는 어떤 컨셉과 도대체 리니지나 또는 최근에 이제 그 위메이드라고 게임사가 이제 이 메타버스 가지고 NFT를 하겠다고 해서 막 올라갔었잖아요. 거기서 만드는 미르와 같은 게임들도 사실 결국 리니지와 비슷한 MMORPG죠. 여기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혹시 분이 계시다면 혹시 저도 되게 궁금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저는 사실 게임이야말로 이 메타버스 그 자체고 메타버스의 미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봤었던 그런 그 저도 이제 유튜브들을 많이 보고 뉴스를 많이 보는데, 결국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어떤 그러한 컨셉들은 게임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오큘러스 등등의 이제 가상현실인데, 사실 그것들도 엔터테인먼트,
빼놓는다면 이제 컨텐츠를 빼놓는다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연말에 이제 그 여기 회사에서 선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여러 옵션들이 있었어요. 뭐 애플워치도 있었고 그 이제 애플워치랑 그 MS의 이제 서피스 노트북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오큘러스도 심지어 후보했었는데 오큘러스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이거 한번 써볼까? 그거 메타버스가 됐든 가상현실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오큘러스라는 거를 제대로 쓰려고 해도 결국 오큘러스라는 거가 컨텐츠를 즐기기 위한 도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컨텐츠는 이 게임과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이 이제 메타버스랑 연결만 되면은 뭔가 차별화가 안 되니까 그래도 요즘 NFT라는 컨셉이 계속 이제 붙여서 사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모바일 RPG 게임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남자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거기서도 게임 안에 재화가 있잖아요. 재화들이 막 있습니다. 그 재화들이 있으면은 사실 그 재화를 제가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NC소프트가 우리 메타버스 그리고 NFT로 간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최근에 정말 그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분이 정말 또 멋있는 야수와 같은 심장으로 또 주식을 이렇게 하는 정말 역사적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저는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근데 아무튼 약간 얘기가 샜지만 NC소프트가 이제 메타버스랑 NFT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결국 저희도 그렇고 NC소프트의 아마 김택진 회장님도 그렇고 NC소프트의 직원들도 그렇고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아 이제 NC소프트가 거래소를 만드는구나. 어떤 거래소? 코인 거래소를 만드는구나. 지금 NC소프트의 리니지 안에 아이템 거래소가 있잖아요. 여기 닌자 씨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게 코인 거래소가 될 거다. 이제 아덴을 가지고 코인을 만들겠구나. 그게 NFT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 걸면은 그거를 NC소프트의 거래소에 가가지고 코인으로 환전하고 그 코인 왔다 갔다 하는 사실 지금 NFT의 모습은 코인 즉 블록체인의 어떤 코인이라는 자산 가치에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널을 띄고 있는 거가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이 블록체인이란 개념이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게임과 연결시키는 순간 그래서 이제 사행성 논란이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와 NFT가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게임이 거의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미래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결국 게임이 될 것이고 이 게임 안에 정말 이 NFT가 계속 사용된다면은 정말 어떻게 될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사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코인 벌려고 게임을 하게 되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되면 이 코인의 가치가 정말 지금과 같이 뭔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그게 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뭐 도지코인이 진짜 뭐 가치가 있어서 뭐 막 널뛴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 재화를 취하고 있을 건데 정말 단순하게 그런 기술이나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내가 리니지를 하는데 어느 순간 리니지를 하는 게 예전에는 막 진짜 네트워킹 내가 내 팀을 꾸려가지고 또는 내가 군주가 돼서 이 게임 속에서나마 이 천하를 지배해 보겠다가 아니라 천하를 지배하긴 지배하는데 이제 막 세금을 빨아먹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임의 어떤 순수한 엔터테인먼트적인 가치가 아니라 경제 활동에 치중하게 되는 구조가 되면은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이 얘기는 놀랍게도 제가 본 어떤 그런 유튜브가 됐든 또는 이제 해외 미디어들 거기서 말하는 유튜브는 이제 개인 유튜브도 있고 그런 이제 언론사들 유튜브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거랑 사실 대동소이해요. 저는 그러한 의견들을 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어떤 메타버스와 NFT의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얘기들,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정말 NFT와 메타버스가 결합하면서 뭔가 메타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궁극에까지는 아니죠, 아직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다른 형태, 이제 게임에서 조금 더 나아간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이 경제적인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NFT로.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사실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과제와 연결시켜서 이제 메타버스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온고이 지신이라고 해서 항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예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어떤 것들을 항상 보게 되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의 메타버스, 제페토가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가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고, 사실 제페토 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런 그러니까 리니지 같은 게임과 제페토는 좀 다르잖아. 사실 저는 제페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는 주제에 이런 말 하는 건 참 웃기죠. 하지만 이제 그 뉴스나 이제 그냥 유튜브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제페토와 어, 리니지는 좀 다른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런 메타버스에 조금 더 제페토는 굳이 꼽자면은 심즈와 같은 게임에 좀 가깝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게 심지어는 그 게임 안에서 정말로 뭔가 정말로 가상의 환경 속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반면 이제 리니지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리메이드에서 만든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몬스터를 잡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명확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크래프톤에서 만든 배틀그라운드도 저는 사실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배틀하는 거 외에 다른 이제 요소를 좀 더 집어넣고 한다면은 메타버스가 되겠죠. 사람을 많이 죽이면은 돈을 주는 그럼 NFT가 연결돼요. 그럼 이제 눈에 막 불을 켜고 가겠죠. 돈이 떨어지니까. 우리 편도 뒤통수에 총을 쏘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제페토로 돌아와서 전 제페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싸이월드 생각이 들었어요. 싸이월드가 거의 한 20년 전에 지금 이 싸이월드가 부활한 해 만에 막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싸이월드가 처음 생각났습니다. 왜 싸이월드가 생각났냐면요. 요즘 이제 제페토를 포함한 이러한 이제 유형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계속 뭔가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찌라는 명품 브랜드가 제페토에 입점을 해서 제페토에 이렇게 구찌에서 디자인한 어떤 그 가상 가상현실 속의 의류, 액세서리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판매를 할 때 NFT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NFT 자체가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를 디지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탭을 달아주는 그런 분산 원장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도 이제 거의 제페토랑 비슷한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중요해질 건데 제가 구찌를 보면서 도대체 이 제페토를 하면서 물론 이제 뭐 실제 구찌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구찌 어떤 뭐 가방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렇게 팔진 않겠죠. 그래도 비싸게 팔겠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저거를 내가 가상 환경 제페토에서 내가 요즘 애들 뭘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가 구찌 옷을 입고 있으면 뭐가 다른 걸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너 싸이월드 옛날에 할 때 도토리 막 사가지고 네 아바타 꾸미지 않았냐?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결국 싸이월드에서 내가 왠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걸 떠나서 그
진짜 되게 인문학적인 가치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가상현실 속에서도 내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관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어쨌든 사이월드의 기본적인 목적이 소셜 네트워킹이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제페토 여기 언급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도 내 친구들과 같이 그 가상 환경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죠. 집을 짓든 뭘 하든 동물의 숲을 한다고 하면은 요리를 하든 또는 동료 그 동료 동물들을 막 이제 잡아먹든 여러 활동들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이 든 거죠. 아, 그렇네. 내가 그때 도토리는 이제 사실 뭐 도토리 별게 아니었죠. 그 도토리 그때 당시에도 싸이월드 안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싸이월드 안에 파는 모자나 옷들은 그 싸이월드 회사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나중에 SK 계열사 넘어갔었죠. 거기서 다 수익을 가져갔겠죠. 거기서. 차이가 있다면은 이 메타버스 안에는 이제 여러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이제 들어가서 얼마든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네, 이 프렌드가 이제 SK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뭐 출시가 밀리네 만에 막 그러고 있죠 요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그러한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 약간은 이건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메타버스는 웹 3.0이다. 웹 3.0의 특징이 뭐냐? 웹 1.0은 이 소수의 거대한 인터넷 업체들이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면은 웹 2.0은 이제 서서히 이 소셜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개인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가치는 이 큰 플랫폼들이 가져간. 근데 웹 3.0은 뭐냐? 이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큰 플랫폼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여러분들이 듣기도 뭐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좀 이상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들은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 3.0의 개념이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뭔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데페토 안에서는 결국 구찌가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최근에 아디다스랑도 협업을 했죠. 아디다스가 들어와서도 액세서리를 팔 수 있고 나이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즉 네이버는 판을 깔아주고 수수료를 뭐 받겠죠. 수수료를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들은 그 각각의 개인이나 또는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즉 개인 창작자들도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NFT 기반의 아티스트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제페토가 가상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언급 주신 것처럼 뭔가 이 게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뷰가 다르겠죠. 사실 이거는 와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우나 이런 MMORPG에서는 이미 구현이 되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잘 지어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제가 약간 말이 세긴 했지만 이런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를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떤 가상 현실이지만 나의 어떤 자아의 만족을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인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게 싸이월드 때도 그랬고 이 제페토와 같은 데서도 그렇고 사실 MMORPG 여러분들 게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되게 쓸데기 없는 아이템들 많잖아요. 여러분 남자분들 잘 알죠. 진짜 쓸데기 없는 아이템들 많은데 그거 막 꾸미고 싶어. 내 게임 캐릭터를. 모자 바뀌는 게 사실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 막 돈을 현질을 해가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질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축구 게임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피파 게임할 때 그 카드 바꿨죠. 지금도 막 카드 하잖아요. 그 현질을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 카드 사려고. 근데 그걸 사고 나니까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뭔가 내가 사고 싶어서 산다. 이거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두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기술의 발전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욕망, 이 욕구, 기본적인 욕구, 아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는 변하지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 메타버스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일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그게 그 공간이 이제 달라지는 거. 싸이월드는 이제 한 텀이 끝났어. 페이스북 한 텀이 끝났어. 이제 메타버스야. 그냥 그냥 사람들은 이제 그냥 하나씩 쓰는 거예요. 돌아올 때 어떤 뭐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이제 2020년대 그때 유행하는 뭔가가 있는데 내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내 현실이 아니라 어딘가에 현실과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가 존재하는 거에 존재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게 그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예능을 보면은 부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부캐라는 표현이 이제 사실 게임 속에서만 나오다가 예능에서도 작년부터 해서 이제 놀면 뭐하니 막 그런 데서 유재석 씨도 그렇고 유재석 씨라고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네요. 아는 분도 아닌데 아무튼 그런 부캐라는 표현,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즉 그러한 또 다른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될 수 있고 어디 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항상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엔 싸이월드였었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었었고 지금은 메타버스가 됐다. 그러면 그게 플랫폼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달라질까? 똑같더라.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다시 조금 더 얘기가 좀 길어지겠는데 정리하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기술적인 거, 또 경제적인 영향 다 떠나서 그냥 나의 소소한 일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이제 새로운 나의 또 다른 부캐가 또 다른 자아를 투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행이 왔다. 새로운 유행이 왔어. 이제 그냥 그걸 그냥 쓰면 돼. 나는 그냥 그 정도 생각이었어. 내 일상이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 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가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세상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옛날에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할 때 사실 뭐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페이스북 들어가가지고 친구들 뭐 하는지 보고 그게 싸이월드 들어가서 파도 타기 하면서 친구들 뭐 하는지 보고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뭔가 붙겠죠. 싸이월드에도 뭐가 붙고 페이스북에도 뭐 광고가 붙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 내가 심심한 메타버스 들어가서 뭐 친구들 꾸며놓은 친구들 집에도 가고 얘는 뭐 하고 사나 하는 걸 보는 그러한 행동들이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했었던 거랑 20년 전에 해서 30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로 했었던 거랑 20년 전에 싸이월드 했었던 거랑 네이버 카페 했었던 거랑 10년 전에 페이스북 했던 거랑 5년 전에 인스타그램 했던 거랑 그냥 메타버스가 그냥 이제는 메타버스네. 근데 그 안에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뭐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굿즈를 사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저는 메타버스가 등장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시점에 앞서 제가 서두를 막 그렇게 길게 깐 것도 현재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환경 하에서 제페토가 됐든 로블록스가 됐든 그게 뭐 진짜 리니지가 됐든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3D 가상 박람회 범용적 웹 서비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커피와 관련한 내용은 이제 모르겠고요. 이제 약간 말씀을 주셨길래 이제 이 얘기를 드리자면은 메타버스와는 개념과 별개로 메타버스와는 개념과 별개로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런 나름대로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제조 쪽과 관련된 이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과 관련된 이제 일에 많이 엮여 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유행하는 단어들이나 그런 것도 많이 접했었어요.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꽤 오래된 개념이에요. 사실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이제 GE, 제너럴 일렉트릭스 일렉트로닉스인지 아무튼 GE가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세대는 아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잭을치 막 중성자탄 잭을치 해가지고 이 막 CEO 그때 당시 미국의 성공한 CEO 하면은 요즘은 뭐 스티브 잡스 막 이런 분들이지만 그때는 이제 잭을치였었잖아요. 근데 이분의 G, 그 G가 이제 막 하다가 다 말아먹고 지금 이제 중장비 쪽 그런 쪽에 거랑 이제 금융 쪽 이렇게 사업이 나왔는데 중장비 쪽과 관련해가지고 설비 진단 이런 쪽의 지위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위가 이제 했었던 거가 뭐냐면은 워낙 장비가 비싸니까 너무나 비싸니까 이거를 뭐 처음에 설계할 때 처음부터 막 이런 자재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그릴 때 이제 가상의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그리는 거죠. 근데 이 컨셉 자체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뮬레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시뮬레이터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고도화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멋진 단어를 마케팅 단어를 전 붙인 거로 생각해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이제 아, 현실을 그대로 모사해서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설계를 하는 시뮬레이터를 벗어나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해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공장을 이렇게 이제 설비 하나하나 단위가 아니라 공장을 만들어 라인을 깔고 반도체 라인을 깔고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그러면 수율이 얼마가 나오고 여기가 뭐 바틀렉이 생기고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실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이 이제 제조업계 쪽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사실 기존의 시뮬레이터 업체들도 이러한 하나같이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컨셉이 사실 이런 3D 가상 박람회 등등의 컨셉과 저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이 박람회를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온라인상의 뭐 박람회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참여해 본 적도 있긴 한데 어, 뭐 저희끼리 얘기긴 하지만 원래 원래 했던 거 사실 그 이상 그 이하의 그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요즘 좀 워낙 이제 이게 말이 많으니까 조금 이제 이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접근하는 게 아닐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비퀴터스랑 IoT 이런 개념과 저는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주셨길래 잠깐 얘기를 해서 이제 빠져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에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 라는 사실 생각입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좀 선입견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제가 만약에 과제를 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논리를 풀었을 것이다. 근데 굉장히 지금 이제 커멘트 주신 이제 저희 현이옥 학우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제가 바라보는 메타버스의 보는 메타버스의 정의 자체가 저는 계속 컨텐츠와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너무 전선을 넓힐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메타버스라는 게 성공하려면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즉 컨텐츠가 중요하다라는 관점. 그리고 결국 게임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제 개인적으로 내린 거지. 여러분들께서 결코 저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를 꼭 게임에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게임 빼고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듣고 싶은 거죠. 이거는 제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부정적인 느낌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 꼭, 저 사람 얘기하니까 꼭 이렇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제가 공유 드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거가 이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이 회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이 지금 저희가 줌을 쓰고 있잖아요. 줌이 유행한 것처럼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의 세계에 막 사무실 꾸려놓고 거기 가서 막 말 걸고 회의하고 모아서 그게 가능한가 솔직히 난 모르겠는데 그 한다고 칩시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은 할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코로나가 끝나고도 내가 회의를 해야 돼. 에페토를 켜가지고 게더 월드를 켜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서 말을 막 걸고 그게 더 피곤하지 않을까?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이 시무식 같은 거를 이 막 그거 있잖아요. 신입사원 뭐 환영이라고 해야 되나? OJT 같은 거 할 때 막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은 코로나 다 끝났어 이제 끝 하는데 자 메타버스 여기서 게더월드에서 모입니다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제 사회생활 하고 하시다 보면은 어떤 회의 자리를 하든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단어로 전달되지 못하는 뉘앙스나 제스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뭐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싸해. 뭐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은 망한 거죠. 근데 막 겟어월드에서 막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하는데 그게 느껴질까요? 이제 자기들끼리 귓속말로 망했다, 진짜 큰일 났네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기술이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느낌을 재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알고 있는지 이런 그 오큘러스죠. 이제 지금 현재 메타에서 교육하는 오큘러스에서 이런 표현의 제스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아마 단기간 내에는 될 수 없겠죠. 이제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메타버스가 발전한다더라도 뭔가 일상에 그러니까 그냥 메타버스는 하나에 그냥 내가 원래 페이스북 하던 사람이 메타에서 만든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쓰고 뭐 네이버를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은 네이버의 제페토에 가서 쓰고 이게 막 제페토와 메타버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통합이 될까요? 전 사실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리니지를 하는데 와우랑 세계관이 막 통합이 돼.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가 진짜 그 레디 플레이어 원과 같은 우리의 일상이 그냥 가상현실화되고 오가면서 이게 되겠죠. 근데 와우를 하다가 제페토로 넘어간다? 또는 와우에서 내가 막 칼을 샀어요. 와우에서 막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날라다니잖아요. 이거 날라다니. 근데 그 제페토에서 그거 날라다니면 의미가 있겠죠. 가능할까요, 근데? 안 되겠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막 뭐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쟤네들이랑 왜 썼고? 그러면은 뭐 안 되죠. 비즈니스적으로 뭐가 연결이 돼야죠. 결국 메타버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제페토를 열거나 결국 그 플랫폼 하나하나에 종속되는 형태의 메타버스지 과연 진짜 우리 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1대1로 매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제가 나 인스타그램에 뭐 자랑하고 싶어. 인스타그램 들어갔다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쓰잖아요. 카카오 프사도 막 바꿨다가 페이스북에도 막 올려 똑같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내가 쓰는 플랫폼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은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올린 게시물이 이제 되- 되게 재밌는 글서. 저도 사실 지금 이제 써주신 글에 좀 공감을 하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보는 편이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인스타그램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 진짜 이 사람 이렇게 생긴 거 맞아?라는 생각이 전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막 이렇게 막 보정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게 제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알겠지만 제가 막 얼굴을 막 바꿔서 막 아이디도 이제 저를 특정할 수 없는 아이디로 막 바꿔서 사진 찍어서 막 올리면은 또 사람들이 막 너무 잘생겼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 해주면 좋겠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누가 뭐 이렇게 되게 멋있네요 하면 당연히 저희 다 기분 좋은데 그러한 이제 욕구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막 내가 막 현실에서 이제 잘 그게 극복이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러는 걸 통해서 해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원래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한 종류의 욕구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그 욕구를 발현하는 채널이 이제 하나 더 늘어난다. 현재 수준에서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지금 말씀을 주셨길래 다시 좀 중언부언을 해본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의 범위는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저의 어떤 일반적인 생활을 떠나서 또 이제 또 넘어서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늘어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웹 3.0이 됐든 NFT가 됐든 그 안에서 이제 재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 여기서의 생활이라는 거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고 내가 거기서 뭐 사고 팔 수가 있구나. 이게 붙는 순간 조금 더 달라질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는 싸이월드에서 제가 만든 뭔가를 팔지 못했어. 그냥 산 거 스킨을 사서 했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도 막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주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놀랍게도 믿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같은 웹 3.0이고 뭐고 이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에 다다랐냐면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많이 쓰시잖아요. 카톡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카톡 쓸 때 이모티콘 많이 쓰시잖아요. 이모티콘 여기서 돈 주고 사신 분들 최소한 한 번이라도 그걸 돈 주고 사신 분들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돈을 주고 산 게 있거든요.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 카톡 이모티콘을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 사업자들이 다 만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그 카톡 이모티콘들을 카카오에서만 판매하는 것도 있겠죠. 라이언이나 이런 그 고유의 캐릭터들은 카카오에서 하는 거지만 뭐 여러분들 아시는 예를 들어서 뭐 침착맨 요즘 제가 좋아하는 침착맨 이런 이모티콘들은 침착맨 즉 아주 침착맨 하니까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말년 작가님이 만들어서 올리잖아. 수익은 뭐 나누긴 하겠지만 뭐 한 2대 8, 뭐 10대 9 정도로 이말년 작가님이 많이 가져가시겠죠? 그게 이미 하고 있다고. 이 카카오톡에서 본인이 이미 웹 3.0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막 메타버스가 웹 3.0이니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다 하고 있는 거지. 놀랍지 않나요?
근데 그거 이제 NFT에서 뭔가 한다. 물론 뭐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구찌 이모티콘이 없는 거는 굳이 내가 카톡으로 얘기하는데 구찌가 가오떨어지게 카톡에 내가 들어와서 이모티콘 만들어야 돼? 이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컨셉은 이미 있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뭔가 제가 강박적으로 원래 있었던 거다라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굉장히 뛰어난 기술적인 혁명이긴 하지만 정말 그냥 인간적인 내 일상의 변화에 대해 뭐가 생길까라는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변화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하진 않지만 저희 애랑 같이 닌텐도 스위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닌텐도는 굉장히 저는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엔터테인먼트의 끝판왕이죠.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닌텐도가 저는 어렸을 때 닌텐도의 그 페미콤이라는 이제 32비트, 16비트였나? 8비트였나? 8비트 게임기를 사서 게임했었고 그 다음에 슈퍼 페미콤이라는 16비트 게임기를 샀었어요. 그 다음에 64비트였나 하는 닌텐도 뭐가 나왔고 그때쯤에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왔죠. 이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때 되게 유명했었던 게임이 이제 여러분들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을 아마 하진 않으셨더라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이 역대 하면서 게임 매거진 같은 곳에서 역대 게임 순위를 꼽으면 항상 그 안에 탑10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그 일본 이 롤플레잉 게임의 역작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이 있고 지금 한 10몇 탄까지 나왔을 거예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근데 이 게임이 파이널 판타지 7이 이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처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농담이 아니라 파이널 판타지 7을 네이버가 됐든 구글에 검색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센세이셔널한 게임이었어요. 2D로 원래 닌텐도 게임은 2D로 게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파이널 판타지 7에서부터 3D로 게임이 전환되면서 정말 혁명을 일으켰었는데 왜냐면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았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내가 게임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 게임기가 이제 페미콤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지금 이제 계속 뭐 엑스박스가 나오고 닌텐도 스위치가 나오고 닌텐도 위가 나왔지만 내가 그 게임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네, 그렇죠. 지금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네트워킹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재화를 거래한다는 컨셉 자체는 이미 있다. 이미 있다. 이미 지금도 개개인들이 거래를 하는 것들은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근데 물론 더 다양한 것들을 판매할 수 있겠지. 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 주장을 여러분들께서 깨뜨려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과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내가 24시간 중에서 최소한 못해도 7, 8시간은 잠을 자야 되고 남은 시간에 뭔가 일을 해야 될 거고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제페토에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 뭐 레드 플레이어 원선 뭐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최소한 뭐 8시간에서 10시간은 일을 해야 될 거고 밥도 먹어야 될 거고 뭔가 개인의 운동 같은 것도 해야 될 거고 빼고 나면 한 2~3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뭐 할래? 그때 제페토만 켜고 앉아 있을 거니? 아니잖아요. 그럼 책도 읽어야 되고 뭐 웹필도 해야 되고 애랑도 놀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 제 시간을 24시간 중에서 제 시간의 지분을 가지고 다투는 건데 거기서 이게 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게 뭐 얼마나 있을까? 일상생활을 제가 계속 일상생활이라고 강조하는 거 잊지 마세요. 뭐 비즈니스 이게 아닙니다. 일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거기서 또 제가 내 비즈니스는 뭔가 이런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거야. 그럼 많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면 판로가 넓어지는 거니까. 근데 또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면은 그냥 고객님들이 늘어나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 입장에서 제가 그런 이모티콘을 열심히 팔아요. 제 패턴에서도 그런 이모티콘을 뭐 팔 수도 있어. 그 이모티콘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줘. 제 입장에서는 아 원래 저는 이제 그 아디다스 제가 창업자예요. 원래 신발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신발도 처음에는 러닝화만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러닝화? 이제는 축구화를 팔아야겠네. 축구화를 만들어 팔았어. 이 농구화 막 팔아요. 근데 이제 옷을 팔아야겠네. 약간 요런 느낌이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쵸. 이제 정부가 이제 그래서 아까 게임에 이게 정말 메타버스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특히 이제 이 NFT라는 걸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 게임 감독위원회인가 거기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NFT만 채굴을 해. 근데 이게 그러면은 맞는 건가? 근데 채굴한다고 해서 이게 뭐 가치가 있는 거가 되는지도 사실 불안하죠. 뭐 리니지 NFT 있고 뭐 와우 NFT 있고 또 저기 하겠고 여러모로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는 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이런 걸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그 초기 NFT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기 전에 메타버스가 아니지 블록체인 즉 이 분산 원장 안에 이게 진품이다라는 탭을 달아놓은 그런 디지털 작품이 소더비 경매에 가가지고 몇십억에 팔리고 막 그랬대요. 진짜 그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이 코인이 너무 이렇게 막 한 게 있으니까 아마 일종의 투자를 한 게 아닐까 싶고, 근데 저는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그런 디지털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만화를 되게 좋아하고 웹툰과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네이버에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서 아티스트들의 작품들,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든 게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게 아마 장사가 잘 안 돼서 접었거나 그럴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미 했었어요. 그럼 그 이런 일러스트 같은 걸 팔아요. 돈 받고 파는 걸 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 구글에 이미지 검색하면 다 나올 거 아마 그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블록체인, 뭔가 블록체인이 이제 그런 이 디지털 가치에 대해 가지고 안전하게 내가 이게 진품이라고 이게 네가 사왔다는 걸 인증해 줄게라는 사실 그거잖아요. 분, 분산 원장 예정으로. 그 개념이 붙으니까 원래 있었던 컨셉인데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꼭 일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웹툰 등등의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혹시 아시는 분, 물론 이제 뭐 되게 선정적인 컨텐츠도 되게 많긴 하지만 픽시브라는 데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픽시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픽시브가 일본 그 플랫폼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런 웹툰 작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모여서 막 자기네들 그림을 그리고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들 또는 이런 약간 그림들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플랫폼이에요. 커뮤니티예요. 거기서 이제 팔 수도 있어. 그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이건 약간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약간 그런 개념이 붙은 거죠. 이제. 원래 제가 예를 들어서 이말년 작가님, 제가 이말년 작가님 좋아하니까 이말년 작가님이 이말년 삼국지라는 작품을 혹시 아십니까? 안 보셨다면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말년 삼국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말년 작가님이 막 그림을 그렸어요. 네이버에 이말년 검색하면 그냥 그림 쫙 나오잖아요. 누구나 가져가서 내 핸드폰 배경화면이 됐든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하나만 진본이야. 이말년 작가가 막 방에 걸어놓은 막 이런 거 하나만 진본이에요. 그 디지털 똑같은 이말년 작가님이 그린 막 관우 그림인데 이것만 진품이야. 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코드를 까보면은 요놈이 진품이에요. 누가 사갔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그걸 샀어. 근데 막 복사해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기 단톡방에 제가 올려요. 이거 내가 샀는데요. 단톡방에 공유 이말년 작가님이 그린 관우예요. 근데 코드를 까보면 제가 주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다 가지세요.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탭에만 제가 샀다. 이말년 작가가 그렸다라는 게 찍혀 있는 거죠. 그런 기술들이 블록체인의 이제 그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예술적인 어떤 진위 여부나 이런 거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막 뭔가 뜨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걸 이제 워낙 예술 시장이 그런 모르겠어요. 거기서 돌아가는 머니 게임들은 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뭐가 있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소더비에서 막 이제 이거 3억, 뭐 5억 이런 정도의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심리를 제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런 어떤 이 디지털 기반으로 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은 이미 많이 있었고, 근데 그게 결국 이 메타버스의 NFT처럼 팔리려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결국 뭐 포맷이 뭐 JPG 아니면 뭐 도트로 찍는 어떤 GIF 뭐 그런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정말 돌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막 10억에 팔리고 막 그렇대요. 그거 보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이걸 다 떠나서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이게 기술이 중요하지 않아. 이게 돈을 버는 거 이건 아무튼 약간 이제 얘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국 그러한 컨셉에 뭔가는 이미 다 있었다. 이미 다 있었다. 근데 그거를 NFT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하다. 이게 진위 여부라는 게 붙는 거가 이 디지털 세상에서 얼마나 정말로 뭔가 핵심적인 차별화 포인트 줄 것이냐. 내가 모나리자 그림을 만약에 진짜 가지고 있어. 몇 조 할 거잖아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림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집에 걸어놨어.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에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손흥민 선수가 사인을 해줬어요. 진짜 종이에 사인을 해줬어요. 되게 가치가 있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어,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NFT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처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컨텐츠가 진짜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탭이 찍혀 있고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그 코드를 보면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걸 그렇게 한 손흥민 사인을 여러분들 다 뿌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돈 주고 사고 싶으실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이 NFT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결국. 제가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를 너무 좋아해. 그 블랙핑크 사인을 받았어요. 직접 내가 콘서트장 가가지고 거기서 날방 까고 지수야 해가지고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올려 NFT로 만들었어. 여기 이제 배순용이 진본 주인이에요. 라고 해서 올렸어요. 자, 이거 1,000원에 팝니다. 여러분들 그거 사고 싶으세요? 나 이게 너무 너무 궁금해.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구글링하면 다 나오잖아. 그거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 저장해가지고 어디 쓸 데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선입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수 사인을 받아서 내가 정말 책갈피에 꽂아 놓는 거는 그건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사진 찍어서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아까부터 약간 이런 하는 게 제가 이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거 제가 진위 여부는 모르겠는데 진위 여부를 모른다는 거 떠나서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진위 여부를 모른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뉴스에 검색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들었어요. 아이돌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 예를 들어서
뭐 자는 코 고는 소리 이런 걸 녹음해서 NFT로 만들었어요. 팔릴까요? 아, 궁금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얘기가 제가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과연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일상 이제 어, 뭔가 그런 그러니까 그게 게임이 됐든 뭐 인스타그램과 같은 뭐가 됐든 사실 저는 아직 그런 쪽에 할애할 시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시간 중에서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바쁘다 이게 아니라 그쪽보다 다른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근데 누군가한테는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옛날에 페미콘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근데 본질 자체가 달라졌을까? 물론 돈을 벌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해진 건 인정해요. 결국은 소셜 미디어라는 거가 이 커머스란 개념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죠. 아까 뭐 제페토에 구찌가 들어왔던 뭐가 다 커머스잖아요. 다 커머스고 광고 붙이고 하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판로가 넓어지는 건 변하지 않고 그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여러 비즈니스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경제적 가치는 물론 존재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컨셉들이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으나 정말 유의미한 어떤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궁금하다는 거죠. 저는 일단 안 살 거거든요. 저는 안 살 거거든요. 뭐 제가 그 줄 서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막상 또 말하려니까 생각이 나지 않네요. 아무튼 누군가가 있어요. 셀럽들이 있는데 막 사인을 받고 싶어. 그게 아니라면 그 사인을 내가 진짜 보관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음.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근데 지금 그 우리 학우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혹시나 제 생각에 동의하는 식으로 또 과제는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지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그런 아이템 컬렉션 하는 것처럼 실제로 정말 아이템 컬렉션 하는 것처럼 해서 뭐 보여주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되게 공감한 게 뭐냐면은 저는 아까 닌텐도라는 회사를 되게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닌텐도는 정말 위대한 회사, 정말 위대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약간 반일 이런 거 떠나서 저희 집에 보여드릴게요. 닌텐도 이게 보이시나? 안 보이죠? 닌텐도의 비밀이란 책이고요. 되게 재밌어요. 슈퍼 마리오는 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슈퍼 마리오 잠깐 보이시죠? 안 보이나? 살짝 보이실 거예요. 아무튼 근데 닌텐도를 따라올 회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포켓몬이 어, 저는 이 NFT라는 거에 아까 소장하는 그런 개념에서 NFT가 만약에 따라간다고 하면은 포켓몬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애가 포켓몬에 정말 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큘러스는 지금 이제 나중에 더 가벼워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접어서 막 들고 다니는 그런 미래가 만약에 온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포켓몬 카드는 여러분 그 막 90년대에 나온 포켓몬 카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막 몇백만 원 이렇게 팔려요. 이베이 같은데. 어른들이 막 좋아해. 코로나 때 그 포켓몬 카드 컬렉터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저희 애도 포켓몬 카드를 막 모아요. 막 모아요. 이거 막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앨범을 만들어서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쫙 펼쳐서 막 이거 해요. 이게 저는 진짜 이거야말로 NFT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막 전설의 포켓몬 이런 거는 몇 장 없어요. 막. 전설의 포켓몬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그냥 환장하죠. 막 이러면서 이거 하나하나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전설의 포켓몬이 많으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커멘트로 이게 몇 장 없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 몇 장 없으니까. 몇 장 없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약간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사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는 분들은 딱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승엽 선수가 정말 전설적인 얘기를 했죠. 한참 전성기 때. 왜 인터뷰를 할 때 사인을 많이 안 해주시는데 왜 사인 많이 안 해주시는데 사인을 많이 해주면 본인이 이제 사인을 해주니까 그걸 어디 갖다 파니까 사인을 많이 해주면은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이유로 사인을 안 해준다. 그 저는 물론 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머리에 총 맞은 소리겠지만 근데 이 NFT에 연결시켜서 보면 너무나 그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내 사인은 이거 몇 장 정말 희소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손을 해준 거 이거 가치가 있는 사인이야.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가치가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사인 한 장, 그 사인 한 장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그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블록체인에 올려서 아 이게 뭐지? 그러면 내가 그 사인 한 장을 받기 위해서 막 잠실 예를 들어서 잠실 구장 가서 막 몇 시간씩 선수 기다려가지고 경기 끝나고 막 했었던 그 시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 그 사인의 가치인데 우리의 입장, 저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카드 막 몇만 원을 꼬라박아 가면서 막 모으고 모아서 뭐가 나왔어. 이게 그 카드의 가치인데 이걸 저희가 사진 찍어서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가 블록체인 주인입니다라고 올리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리지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기대 심리, 이게 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기대 심리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거기 막 몇십억을 이제 그 돌 그림 그려진 NFT에 투자를 해가지고 몇십억을 버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었던 천경자 화백, 우리나라의 정말 전설적인 화백이 천경자 화백이라고 있잖아요. 천경자 화백의 그림이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돌보다 싸요. 이거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술의 전당에 이제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 여러분들 이제 가끔 놀러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예술의 전당을 종종 가는데 거기 이제 그림을 보러 가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보다 이런 이제 그 NFT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더 비싸다? 이게 가치가 정말 그만큼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편향된 생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음, 내 일상에 막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라는 거가 내가 24시간 생활하는데 정말 내가 원래 한두 시간 전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거든요. 요즘은 좀 맛집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를 보는 대신 메타버스에 들어갈까? 요거거든요. 결국 등가 교환이에요. 내 똑같은 한 시간을 여기 투자할까, 여기 투자할까? 인 건데, 그럴 것인가? 근데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 이제 오큘러스를 못 쓰신 우리 임상은 학우님과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다 이제 꺾여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재미를 느끼지 못하신 거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 굳이 이렇게 생각한 걸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야 너도 잘 모르고 생각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힘든 그 짐을 주려고 했어? 라고 혹시나 생각하실까 봐 저도 나름대로 좀 생각해봤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꼭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메타버스의 관점을 조금 이제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봤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은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닌텐도의 경쟁자는 뭐 거꾸로나 나이키의 경쟁자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다. 왜? 운동할 시간에 게임할 시간 이게 부딪히게 되는 경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엔터테인먼트의 관점에서 과연 이 메타버스가 내가 내 시간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본다면은 딱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한 30분 정도 원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메타버스에서 그걸 오히려 이제 그냥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넘어오는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싸이월드를 쓰다가 뭐 페이스북 쓰다가 뭐 이런 사례나 패미콤 하다가 뭐 하다가 다시 지금 닌텐도 스위치 하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였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박람회 말씀도 주셨고 여러 이제 의견들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분야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거 캡처를 떠났어요. 사실 제가 뭐 끝나는 말미에 제가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틀어놓고 딴 데 가서 뭐 하고 계신 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안 보이시는 분들 중에 뭔가 이제 뭔가 이거 접속해놓고 딴 데 가서 이제 옆에서 이제 골프 치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시고 저는 만족하고요. 네, 오늘 너무 제가 좀 말을 많이 해서 사실 원래 3시 반인데 3시 반을 채우면은 여러분들도 싫어하실 것 같고 질문은 이제 없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제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떠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게시판에 종종 그런 글을 올리세요. 이거 왜 아직 실시간 인정이 안 된다. 제가 그 매뉴얼 등록을 해야 되잖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지. 제가 항상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캡처 떠났으니까 여기 한번 다시 명단은 등록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지금 18분 와 계시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과제 잘 마무리하시고 다른 이제 기말 과제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